네, 시장은 끝났지만 투자는 계속돼야 합니다. 마감 후 투자 코칭 진행의 김자림입니다. 오늘 시장에 기분 좋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반등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저희 마감 후 투자 코칭과 내일장 전략까지 탄탄하게 짜보시면 좋겠고요. 마감 후 투자 코칭은 이데일리 TV, 유튜브와 네이버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장 시장의 흐름을 헤드라인과 함께 살펴보시죠. 4가지 이슈들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지수가 어떻게 마감됐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장중 2,600선을 넘게 올라서나 했더니 살짝 아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2,599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역시나 오후장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1% 내외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양시장이 외국인이 돌아왔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 코스피의 상승을 이끌었던 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장중 6만 원 선을 터치하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진짜 바닥을 다진 건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의 낙폭 과대 인식 속에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좋게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만연한데 세론으로 작용을 할지 혹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조 7천억 원 규모의 수주를 따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장 강세를 기록했습니다만 그 상승분을 반납한 채로 마무리가 됐고요. 외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오늘 살짝 조정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철도 지하화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네, 서울시는 이제 지상철도를 지하화하면서 그 공간을 녹지나 상업시설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네, 이 4가지 이슈들 지수부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내외의 상승률로 마무리가 됐는데 코스피는 2,599선에서 코스닥은 745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1시 반 구간에 급격하게 모두 탄력을 키워나가다가 장 막판에 살짝 미끄러지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오랜만에 코스피에 외국인이 돌아오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 코스피의 상승을 이끌었던 다른 주역은 바로 반도체주였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네, 삼성전자 오늘 고가가 정확하게 6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6만 전자 다시금 터치를 하면서 4만 전자에 대한 우려도 있었는데 이 부분을 살짝은 불직시킨 것으로 보이고요. 종가는 59,1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조금 더 크게 탄력이 나왔죠. 19만 6천 원입니다. 이제는 실적 발표를 하루 앞으로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실적 발표 어떻게 나오는지 조금 더 살펴보면서 향후 추가적인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 SK하이닉스양 밸류체인 종목들 그리고 관련된 다른 CXL 종목들도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일단 다른 반도체 소부장단 종목들도 함께 살펴볼게요. 대표적으로 펜트론이 오늘 14% 급등세로 마감을 했고요. 7,950원이 종가였습니다. 그리고 네오셈, 파두 같은 CXL 관련된 종목들, 이제 SK하이닉스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CXL 기대해봐도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올랐고요. 대표적으로 HP, SP 반도체 장비주 중 좀 무거운 종목이죠. 7.8%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이오주에 대한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주 쪽으로 좀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일단 그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실적 발표도 오늘 앞두고 있고 거기에 수주 관련된 소식까지 있다 보니까 장 초반에는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그 상승분 전부 반납한 채로 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대표적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에 올라있는 다른 바이오 종목들은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리가켄바이오와 삼천당제약이 낙폭이 꽤나 큰 편이었고요. 모두 2%에서 4%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이제는 지하철도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테마성 장세들이 이어지면서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정부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올랐는데요. 특수건설, 동아지질, 우원개발이 대표적인 종목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시 구간 슈팅이 나왔다가 다만 윗꼬리가 달리면서 상승분을 대체적으로 반납한 채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도 특수건설의 경우에는 두 자릿대 급등세가 나왔고 동아지질, 우원개발까지 각각 5%에서 6%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4가지 이슈들 종목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이제는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더 시작이 됐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모멘텀에 더 집중을 하면 좋을까요? 저희 마감 후 투자 코칭과 내일장 전략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감 후 투자 코칭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마가무 투자 코칭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마가무 투자 코칭에서는 시장이 어떻게 마감됐는지부터 살펴보고요. 이후에 파트너님의 강의 시간 그리고 내일을 대비할 수 있는 공략주까지 1시간 동안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오늘 함께할 파트너 소개부터 할게요. 오늘은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좀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일주일 만에 돌아왔는데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제가 반도체주 그렇게 걱정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제가 지수는 하락했지만 실망은 노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들 최근에 뭐 워낙 이제 찌글찌글하고 좀 실망스러운 장이 연출되었지만 이제는 슬슬 실적 시즌 맞이하면서 반등세 찾아올 거다. 좀 과도하게 눌려 있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이 오늘부터 좀 해소되는 모양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바닥권에서 탈출하는 방법 여러분들 필요하실 텐데요. 제가 지난주부터 이런 시장이 올 거다라고 미리 말씀드린 만큼 누구보다 빠르게 그리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 계좌가 10배가 될 때까지 이끌고 갈 테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반등장은 이미 파트너님께서 예견하신 바였습니다. 이번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이런 반등 추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런 장세에서는 어떤 섹터, 어떤 테마 눈여겨보면 좋을지 우리 파트너님과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마감 상황부터 살펴볼게요. 국내외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이 이슈가 가장 크게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떤 기업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 혹은 오늘 마감은 어떻게 됐는지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네, 오늘 마감은 여러분들이 다 보셨다시피 굉장히 긍정적으로 정말 오랜만에 이제 오후장까지도 좀 강세가 유지되는 맞습니다. 이런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기분이 좋은데 여러분들은 뭐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자, 이런 날일수록 뭐 경계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한결같습니다. 여러분들 실망하실 필요 없고요. 그동안 좀 눌려왔던 거 뭐 수급적인 영향력이 좀 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내외 뭐 글로벌 악재들 불확실성이 컸었는데 하나둘씩 해소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어닝 시즌이다라는 거 이 두 가지만은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내적인 악재 불확실성이라고 생각하면은 미국의 대선 이 경우는 이제 뭐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달이면은 해결이 되는 문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후폭풍까지 해도 한 달 이내에 해결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글로벌 기업들, 이제 대형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되는데요. GM이 또 실적 스타트를 잘 끊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반도체 기업들 ASML하고 TSMC가 한 방씩 주고 받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로벌 빅테크들 이제 이번 주에 뭐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등 여러분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실 텐데요.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번 주 주후반에 대부분 목요일 전후로 해서 몰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금요일 정도 되면은 다들 알고 계시고 주말 정도 되면 정리할 수 있는 시간 올 테니까요. 제가 또 이제 주말까지 해가지고 밴드에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미국은 지금 경제가 좋다라고 하니까 국내 기업들 실적이 좀 문제인 거지 미국 기업들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 좋게 나온 기업들이 한둘 있다 하더라도 이제 TSMC 보셨듯이 이런 이제 AI 시대에 맞춰갈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다들 양호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뭐 최근에 뭐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기업 같은 경우도 좋게 나오는 거 보면은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발 훈풍이 우리나라에도 그동안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크게 또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것 중 하나가 금투세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이 방송 시작하기 바로 전이었습니다. 뭐 이재명 이제 당 대표께서 이제 다음 차기 대선을 준비하면서 이제 뭐 플랜을 짜면서 공개 발표를 했는데 금투세 시행 안 하겠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또 국내에서 가장 크게 걱정하는 이런 연말의 수급 이슈에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금투세 같은 경우는 해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상황이니까 이런 불확실성 해소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도 뭐 LG 디스플레이부터 시작해서 뭐 LG노텍이나 그리고 뭐 목요일 날 또 여러분들이 가장 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국내적으로 실적 발표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뭐 현대차, 기아차도 당연히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은 체크하시면서
상반기 우리 올해 초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도주는 죽지 않는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혼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 격언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우리나라 시장을 어떠한 섹터가 주도했느냐? 바로 AI를 비롯한 반도체 섹터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밸류업 섹터가 우리나라를 또 주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최근에 뭐 LG전자부터 시작해서 밸류업에 대한 이런 기대감 모으는 발표를 하고는 했는데 이런 부분이 또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또 기업에서 발표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 잘 체크하시면서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려할 시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으셔야 되는 시장이고 자신감을 갖고 자금을 꾸준히 순환하면서 지금 최근에 좀 어려웠던 시장이었다. 내가 뭐 테마성 종목의 일부 뭐 편승하면서 이제 수익률을 채운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계좌가 조금 이제 상반기 대비해서는 이제 마이너스가 잡혀 있거나 아니면 수익을 조금 깎아먹은 정도가 돼 있으실 텐데요. 이런 부분 다 보충하고도 추가 수익 얻을 수 있는 시장 열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단기적으로 조금 상하파동 나오면서 흔들림이 있는 것 같아도 두려움 가질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마다 저점 매수 구간 주는구나 생각하시면서 자신감을 갖고 시장 보시기 바랍니다. 네, 불확실성이 하나둘씩 해소되고 어닝 시즌도 시작이 되면서 이제는 상승장을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번 남은 목요일과 금요일 발표가 좀 몰려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가 참 중요하겠죠.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이 관련된 이야기를 다 받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요. 딱 3초만 기다리시면 바로 노란 링크가 뜹니다. 그 노란 링크 바로 터치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혹은 문자를 이용하는 방법 도 있죠. 문자 샵 3772로 이재선 이렇게 딱 세 글자 우리 전문가님 이름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마찬가지로 입장을 도와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남아있는 실적 시즌 그리고 여러 가지 정부 정책 발표 좀 따라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헤쳐나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최근 3분기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아이폰 효과를 본 건지 적자가 좀 개선됐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강세 섹터를 들고 오셨다고요? 네. 네.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실적 시즌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맞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생각보다 양호한 실적. 뭐 적자는 나왔지만 맞습니다. 적자 폭이 뭐 예상치로는 뭐 962억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발표가 됐었는데 806억으로 적자 폭이 크게 감소가 됐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는 방금 설명해 주셨듯이 뭐 아이폰에 대한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거기다가 중요한 거는 디스플레이 쪽은 이제 LCD 쪽을 좀 사업부를 좀 축소 정리하고 OLED 쪽으로 집중한 게 오히려 이제 조금 더 고부가가치 사업 쪽으로 가는 게 집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따라오는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추격을 받으면서 좀 어렵게 흘러가는 업종들이 좀 꽤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발전할 때 일본의 산업을 따라잡으면서 커지지 않았겠습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우리 소니의 하청업체였다가 지금은 소니가 쳐다볼 수도 없는 세계의 뭐 최고의 기업 중 하나가 되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런 것처럼 중국 기업이 쫓아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술 격차를 낼 수 있는 OLED 쪽에 집중을 좀 했다라는 부분에서 LG 디스플레이가 오히려 실적에서 적자는 나왔지만 좀 선방하지 않았느냐라는 이런 고부가치 산업 쪽 기대감 가질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 뭐 나쁘지 않은 이런 주가 동향을 보이고 있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리는 게 LG 디스플레이는 종목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기는 사실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종목이지 개인 투자자분들은 자금이 크더라도 사실 LG 디스플레이 이쪽에는 저라면은 제가 뭐 수백억을 들고 있어도 투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대안주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 야스 같은 종목들 많이 말씀드리죠. 그래서 뭐 이런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오늘 거의 뭐 1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지분을 15% 이상 보유하고 있고 증착장비 기업으로 뭐 대표적으로 해서 대형 패널에 항상 야스가 LG 디스플레이와 함께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뭐 핵심 혁명업체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최근에도 설명드렸던 이제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가 앞으로 기대감을 모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소형 패널 쪽으로 해서 8세대 증차 장비 이쪽을 이제 LG 디스플레이에서 애플에 의뢰를 했는데 OK 사인이 떨어졌습니다. 즉
선익 시스템의 증착 장비를 사용해도 된다라고 허가가 나온 것이고 또 BOE에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죠. 그래서 뭐 8.6세대 패널에 이제 공급한다. 아이폰에도 이제 OLED를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이곳에 이제 선익 시스템의 증착 장비가 캐논 도끼를 제끼고 들어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뭐 크게 뭐 좋은 호재였고 상반기에 좋은 소식 한번 만들었었죠. 지금 충분히 휴식 취하고 있고 이제 그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려고 이제 꿈틀꿈틀대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까지 여러분들 함께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제 진행자분께서 강하게 말씀해주신 이 정책 수혜주죠. 해저 터널 관련주들이 오늘 좀 많이 움직였었는데요.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이제 뭐 주장하고 있는 이제 뭐 지하도 같은 경우를 지하철 같은 경우를 이제 뭐 지하로 하겠다. 과거에는 이제 그 뭐 자동차도 지하로 해서 강남에서 뭐 일산으로 가고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 득되느냐라고 봤더니 지금 우리 시장에서 AI 다음으로 또 글로벌적으로 관심 있는 게 친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37만 평의 녹지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라고 오세훈 시장도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화끈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목들이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다 보니까 뭐 특수건설이나 뭐 우원개발 그리고 뭐 동아지질 같은 경우가 좀 빠르게 움직인 영향이 있고요. 녹지조성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화공영이나 이런 뭐 자연과환경 같은 과거에 뭐 4대강 때 좀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기업 실적 발표 그리고 이 정부나 뭐 시, 지자체 쪽에서 나오는 정책 발표 같은 부분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도 좀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구간이니까 편안하게 이런 쪽을 여러분들 관찰하시고 제가 올려드리는 정보도 다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서 계속 강조를 해주셨듯이 이제는 정부의 정책이나 실적 완전히 신경을 쓰셔야 될 때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화면 하단에 나오는 방법 이용하시면 계속 쉽게 팔로우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갖다 대시면요. 링크가 뜨니까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고요. 혹은 문자 샵 37715 이재선 이렇게 딱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도 받아가시고 텐베거 분석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수익 계좌를 조금 더 따뜻하게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주도주를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상반기를 주도했던 게 바로 AI 그리고 반도체 테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좀 많이 내렸다라는 인식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을 기점으로 좀 분위기 반전 가능할까요? 네, 저는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슬슬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이 또 분기점이 되는 날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삼성전자를 보면은 저도 조금 당황스러울 정도로 좀 과하게 좀 밀어내린 감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에서 이제 기업 쇄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반성문도 쓰고 앞으로 이제 잘하겠습니다라고 삼성전자에서 뭐 경영쇄신도 하고 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한테 지금 실질적으로 와닿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어렵게 흘러가지 않았나 싶었는데 뭐 이런 부분은 이제 해결한다고 하니까 반성문도 쓰고 했는데 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서서히 해결될 문제이고 아까도 말씀하셨던 뭐 CXL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전자에서 올해 한 중반부터 해가지고는 CXL 쪽으로 2.0 쪽으로 해서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 또 그리고 DDR4에서 DDR5로 전환하는 시기에 수요가 감소하면서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DDR4 재고 소진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제 좀 고부가 가치의 DDR5 쪽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뭐 레거시 반도체 쪽도 이제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까지는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구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좀 눌린 것 같지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삼성전자가 움직일 때 아마 하이닉스가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움직이고 후발주로 따라오는 한이 있더라도 삼성전자도 지금 구간에 있을 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뭐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고요. 뭐 하이닉스는 실적 발표 나오는 거 여러분들 체크하면서 보시면 되겠죠. SK하이닉스 지금 제가 볼 때는 저항을 앞두고 있는데 이 저항 구간 20만 원 구간만 좀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좀 멋지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실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발표가 되면서 뒷받침되면서 올라가면은 가장 뭐 편안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엔비디아나 뭐 TSMC나 이런 기업들은
뭐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날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좀 묶여 있는 건 좀 너무 억울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뭐 한미반도체나 뭐 이스페타시스, 이오테크니스, 뭐 테크닉, ISC 이런 종목들, 뭐 HBM 관련주들 뭐 자연스럽게 따라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뭐 지난주에도 네오셈 한번 강조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종목들도 오늘 급등 나오고 있고 멕시콘이나 뭐 오킨스전자 등등 이런 CXL 관련주들도 뭐 살살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같이 관심 가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반도체 관련된 부분은 잠시 후에 여러분들 강의로서 제가 자세히 풀어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요 뒤에 있는 강의 코너까지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치매 섹터 같은 경우가 오늘 뭐 개별 이슈가 나오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IQ 같은 경우가 이제 셀트리온과 이제 알츠하이머의 뭐 치매 패치제죠, 도내 패즈 이게 나온 지가 좀 됐는데 이제 또 중남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잘 해결되면서 이제 치매 관련주들도 전체적으로 좀 순환매가 한번 돌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위고비가 최근 좋은 성적 거둔 것처럼 이 치매 같은 경우도 글로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져보셔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뭐 네이처셀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좋은 소식 들렸고 샤페론이나 뭐 한국파마 같은 경우도 급등이 나오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쪽으로 해서 요즘에 새로 나오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MG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새로 이제 부각되고 있는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과거에 좀 좋은 움직임을 보였던 뭐 환인제약이라던가 아니면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가 조금 약한 모습 보이고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이런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좀 잘 잡고 가시면서 새로운 종목들 그리고 지금 집중되는 돈의 흐름이 따라가는 종목들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슈 같은 경우 집중하실 때도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새로운 분야로 그리고 새로운 종목들로 돈이 쏠리는 종목들로 보면은 편안하게 여러분들 시장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치매 테마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시장의 트렌드 잘 따라가고 그 관련된 종목들을 공략했을 때 어떤 장세에서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파트너님이 해주신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요. 시장과 종목에 대한 좀 구체적인 공략 방법을 정말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오늘 시간 외에도 또 오늘 들고 오신 섹터들 외에도 어떤 종목들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면 좋을까 고민이신 분들 있으시죠? 지금 바로 QR코드로 들어와 주세요. QR코드에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갖다 대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링크 타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혹은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로 이재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QR코드와 마찬가지로 이 링크를 보내드리니까요. 편하신 방법 사용하셔서 우리 파트너님과 소통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이제 강의 시간으로 이어갈 텐데요. 파트너님께서 이전에는 이 템버거 분석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강의를 준비하셨을지 잠시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우리 이재선 파트너님의 강의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그리고 최근 시장의 흐름을 이 템버거 분석 방법으로 설명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이재선 파트너님 오늘 어떤 강의 준비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마감 후 투자 코칭 시간에서
앞으로 어떻게 템베거 계좌를 달성할 것인가 이 부분을 배우셔야 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심리적으로 너무나도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불안한 증시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이제 곧 해결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당장 코앞에서 해결될 수 있는 한 달 안에 해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보다 미국 대선 같은 경우는 아무리 불확실성이 확대돼봐야 한 달 안에 후폭풍까지 해결이 된다라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3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뒤에 누가 당선이 되든지 어떤 움직임이 되든지 얘기가 나올 텐데 그 후폭풍까지 해결이 되는 게 3주 정도예요, 보통. 그리고 거기서 크게 오차가 안 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금투세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죠. 안 한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금투세, 이재명세라고 불리게 하기 싫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내비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우리가 이미 안 할 거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언제 하느냐, 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싶다라는 거였는데 오늘 확실하게 발언을 함으로 해서 이 두 가지는 이제 곧 해결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대로죠. 거기다가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정쟁 불행감 이 부분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주변에서 도와줘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는 전쟁하고 있는지도 잊고 있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너무 오래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1년 전으로 돌아가도 이제 포탄이 모자라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계속 뉴스 나오고 여러분들한테도 알려드리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야, 이제는 좀 끝내라.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압박을 넣고 있죠. 그래서 유럽 주변국들에서 조건을 이렇게 하자. 우크라이나 이제 뭐 땅을 일부는 러시아한테 떼주고 그리고 이제 나토 가입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침략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받아들이느냐는 이제 당사국들이 하는 거겠지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북한에서 이제 그 지원군을 보냈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까지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퍼진 거란 말이에요. 지난주부터 해서 이번 주까지 우리나라에 계속 문제 삼지 않았습니까? 어제까지도 그래서 어제는 좀 억울하게 우리나라 시장이 좀 밀린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오늘 억울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회복되는 거다.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인 것도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억울했던 부분도 해결이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그리고 금리 정책 변화는 이미 변화가 되었고 선조정을 이미 7월 11일부터 해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불확실성 해소가 된다라는 거 하나둘 해소되다 보면은 점점 주가 레벨이 하나둘 올라가 있는데 이거 다 해소된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야 투자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디예요? 주가는 최상단이라서 여러분은 살 종목이 없다라는 거. 그럼 주식은 언제 사야 되느냐? 바로 지금입니다. 상승 초입. 시장의 트렌드가 변하기 시작할 때 이 돈의 흐름을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돈의 흐름을 잡아야지만 여러분들이 템베고 종목 하나로 만들지 않아도 돼요. 이 템베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계좌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내가 1,000만 원을 시작했으면 1억을 만들고 이렇게 목돈 만드는 게 처음에는 의미가 있겠죠. 뭐 20, 30대 분들 같은 경우는 목돈을 만들어야지 거액자산 증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억대의 자산이 있다 하시는 분은 또 10배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안정적으로 갈 거 아닙니까? 이자만 받아도 나쁘지 않겠다 싶을 정도 금액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분산해서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계좌 템베거를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부터 하나하나 익혀나가고 이 방법을 토대로 평생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렌드를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트렌드가 계속 변화하는데 이 변화하는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항상 쫓아가야 돼요. 안주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나 기존에 이렇게 했었으니까 이런 기법 정말 좋았는데 이 기법으로 계속하면은 트렌드가 바뀌면 안 통합니다, 기법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기법인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3개월, 6개월 지나면은 이 기법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차트 놓고 기법 백날 해봐야 안 맞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배울 때쯤이면은 이 기법이 한 1개월 정도 남은 거예요, 수명이. 그리고 나중에 트렌드가 다시 돌아오면은 우리 패션 같은 경우도 트렌드가 몇 년 지나면 또 다시 돌아오죠. 이런 것처럼 다시 돌아옵니다. 어떻게 조금 더 세련되게 바뀌어서. 제가 구사하는 기법만 해도 100가지가 넘습니다, 여러분. 그 트렌드에 맞춰서 해당 트렌드에 맞는 기법을 한 5개에서 10개 정도를 보통 많이 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이제 대입하는 정도로 써요. 한 트렌드마다 한 10가지 기법 쓰인단 말이에요. 5가지에서 10가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트렌드에 맞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어휴, 그 100가지 넘는 거 어떻게 다 익힙니까? 하나 익히는 것도 힘든데 라고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기법 안 익혀도 트렌드만 알면은 기법에 상관없이 종목이 보이고 여러분들의 돈이 쌓이는 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돈의 흐름만 여러분들이 익히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했죠. 어떻게? 나는 이런 종목을 사고 싶다. 작년에 에코프로 너무 좋았죠. 지금 에코프로 트렌드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종목을 새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종목을 발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발굴하느냐? 이 시간에 집중하셔서 발굴하는 방법을 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특정 섹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특정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트렌드를 알면은 그런 종목들이 눈에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시장은요. 다이아몬드 원석들이 바닥에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주워 담기만 하면 되는 이런 시장이에요. 두려워할 시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원석을 담아놓으면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잘 다듬어서 너무나도 예쁘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석만 여러분들은 담아놓기만 하면 돼요. 가공은 메이저들이 알아서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 저도 13만 원대부터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리고 했었는데 150만 원 넘어갔잖아요. 10배가 넘었어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바닥권에서 포착을 해서 끌고 가려면은 이런 돈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 돈의 흐름, 이게 뭐냐.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의 모든 집약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본적 분석이 좋다, 기본적 분석이 좋다, 뭐 주장하시는 분들 많은데 다 맞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쪽에 주력을 하느냐 차이예요. 기본적 분석은 시장과 기업의 내재 가치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 그래서 맨날 나와서 이 기업은 좋은 기업입니다. 좋은 기업입니다. 얘기하죠. 그런데 맨날 안 가요. 왜? 타이밍을 못 맞추니까.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라고 하면서 나오시는 분들이 기술적 분석이죠. 자, 과거 주가의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즉 과거 차트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신주 상장주 같은 거는 차트가 없으니까 안 먹힌다고 했죠. 기존에 있는 차트 있는 거 가지고 이 종목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비슷한 트렌드로 지금 따라오고 있는 종목이 이렇게 움직일 것 같아요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타이밍 볼 때 좋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으로 종목과 섹터를 보고 기술적 분석으로 타이밍을 잡으면 여러분들 편안합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돈의 흐름이다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워야 되는 거, 주도주는 죽지 않는다. 지난주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삼성전자 지난주에 33% 하락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까지 해서 35.7%를 달성했네요. 3분의 1 토막을 좀 넘게 났는데 여러분들 이게 3분의 1 이상이 날아갔지만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점 찍고 오늘 양봉 전환되었죠. 어제 과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시황 설명드리면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불확실성에서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나라 증시는 전통적으로 뭐 금리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정책적인 이슈랑 다 해서. 그런데 마지막에 악재란 악재가 다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정점을 찍어서 바닥을 찍어주는 이슈는 뭐예요? 언제나 90% 확률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은 괜찮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바닥 찍고 그때부터 급등 흐름 나오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어제도 좀 약간 고의적으로 그런 뉴스가 좀 확대되지 않았나 싶은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렇게까지 밀릴 시장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 의아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시장 자체가 좀 원래 좀 그런 경향을 많이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억지로 밀어서 여기까지도 이렇게까지도 실망감 주는데 손절 안 하실 겁니까 하고 여러분들 자금을 털어내려는 마지막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5.7%. 제가 수급 보여드렸죠. 지난주에 2억주 딱 달성했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2억 2천만 주가 됐습니다. 추가적인 이런 매도가 나왔는데 오늘부터 해서 조금 흐름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부터 바뀔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 테니까 그동안 이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 안 건드립니다라고 했는데 600만 이 주주분들께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매도할 수도 없고 그냥 들고 가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흐름이 전환되기 시작했으니까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터닝포인트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여러분들 뭐 단기적으로 단타 치려고 하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오늘부터는 조금 안심하시고 다시 내가 월급 넣다가 중단했다 하시는 분들 매달 월급 가지고 일정 부분 매수하시던 분들 다시 사셔도 좋은 구간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대감이 있다. 물론 주도주라는 거 아닙니다. 주도주는
죽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삼성전자는 주도주가 아니라고 했죠. 이런 게 주도주예요. TSMC 같은 경우 시총 1조 돌파해서 사상 최고치 돌파하고 엔비디아 이렇게 돌파하는 거 보시죠. 이런 것처럼 SK하이닉스가 주도주였다. 목요일 날 실적 발표 나온다고 했죠.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20만 원 코앞에 두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기존에도 20만 원 코앞에 두고 있다가 이 하락 구간에서 못 넘어가니까 추가 하락 나왔고 반등 나왔는데 안 되니까 이중 바닥선 움직임 만들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20만 원 돌파가 중요해요. 그런데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랑 다르게 외국인들이 최근 한 달 동안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삼성전자랑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거, 수급 자체가 다르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하이닉스 이렇게 보면 편안하죠? 이중 바닥선 움직임 만들었고 언제든지 돌파해도 이상할 게 없다. 이번 주 목요일 기점으로 돌파할지 그 전에 돌파하고 쉬는 모습이 나올지 이건 봐야겠지만 뭐 그래봤자 하루 차이니까 하루 이틀 차이니까요. 하이닉스 기대감 충분히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돌파한 척하다가 밀렸다가 간다 하더라도 어차피 넘어가는 구간이라는 것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주도주 죽지 않는다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종목들이 뭐가 있느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뭐 하나정밀에서 이제 TC 본더를 이제 SK하이닉스랑 같이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 독점 구도가 깨진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독점 구조 깨지는 거는 악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미반도체가 하이닉스에만 공급하느냐 뭐 이걸 보면은 지금 마이크론도 공급하고 삼성전자만 공급 안 해요. 사이 안 좋다라고 했습니다. 삼성전자만 빼고 글로벌 기업에 다 공급할 수 있는 업체란 말이에요. 원하는 업체는 많아요. 근데 한미반도체도 지금 본인들이 생산할 수 있는 거는 다 팔았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악재로 여길 필요 없다. 앞으로 이 기업의 TC본도를 원하는 기업은 무궁무진하게 많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볼 때 10만 원 전후 구간이면 좋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기회가 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이스페타시스는 조금 빠르다라고 했어요. 자, 이 종목이 빠른 이유는 간단하다. 기술적으로 보면 된다. 하락 구간이 있는데 이 하락 추세를 계속 못 넘어가다가 한미반도체는 옆으로 횡보하면서 그냥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진 거죠. 넘어간 게 아니고. 근데 이스페타시스는 올라오면서 강하게 한번 치고 가서 넘어갔다가 이렇게 지지력 테스트까지 만들었다. 우리가 상승 N자형이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저항 구간에 부딪혔다가 밀려서 기존에 있던 돌파했던 저항 구간 내려왔다가 그 다음 저항을 넘어가면 이게 상승 N자형이죠. 이게 하락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N자형을 만든 거예요. 이거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지금 기존 저항받던 구간인 45,000원 돌파 시도하고 있죠. 여기 넘어가서 양봉 하나 세워주면 이건 날아가는 겁니다.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가 그런 거고 제가 지난주에 PSK홀딩스가 같은 패턴이다라고 여러분들 설명드렸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돌파한 다음에 지지력 테스트 이렇게 맞췄죠. 돌파한 다음에 지지력 테스트. 그렇죠?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5만 원 구간에 있는데 요 구간에 올라타서 안정적으로 양봉 하나 세워주면 날아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런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템버거 갈 수 있는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셨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잠시 후에 히든 종목 포트폴리오를 짧게 구성해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와서 제 밴드에서 이런 공략들을 자세히 확인하시고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 한번 확인하시고 하겠습니다. 네, 주도주는 죽지 않는다. 돈의 흐름을 타면 좋은 종목들을 선별할 수 있다. 우리 강의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잠시 뒤에 있을 이제 히든 종목 시간에서는 포트폴리오 직접 구성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포트폴리오 종목들 구체적인 전략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바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갖다 대시면 링크가 뜨니까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혹은 문자 샵 3772로 이재선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마찬가지로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신 방법 선택하셔서 이 종목에 대한 고민 우리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해결하시고 좋은 수익으로 연결돼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히든 종목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히든 종목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의 계좌 그리고 포트폴리오 고민 덜어드리는 시간으로 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파트너님? 자,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은 강의를 드리면서 이 시간만 기다리시지 않을까 싶어요. 히든 종목 시간. 항상 강의를 드리면은 그래서 결국 종목이 뭔데요? 뭐 사면 되는데요라고 항상 질문을 주시는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종목이 아니라 항상 포트폴리오를 간단하게 구성해 드리는 거 지난주에 보셨을 텐데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흐름을 보시라는 거예요. 돈의 흐름. 어떤 흐름을 봐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오늘 포트폴리오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히든 종목은 반도체주인데요. 반도체 소재주 중에서 이제 블랭크 마스크 생산하는 기업으로 매년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입니다. 제가 이 종목 굉장히 좋아해서 항상 2만 원 전후 되면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기업인데 또 기회가 온 것 같아요. 22,500원 이하부터는 여러분들이 항상 건드릴만 하고 2만 원 이하다라고 하면 무결입성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매년 이렇게 실적이 좋아져요. 보시면은 매출액이 계속 매년 늘어나고 있죠. 올해도 당연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형 성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EUV용 블랭크 마스크까지 이제 출시가 되면서 여러분들 계속 꾸준하게 성장 모멘텀을 만들고 있다. 거기다가 이 기업이 삼성전자와 펠리클을 함께 만들고 있는데 이 펠리클까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더더욱 성장을 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편안하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도 실적 같은 경우 3분기까지 해서 이미 영업이익은 다 채우지 않았나 싶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월봉 차트를 이렇게 쓱 본다라고 하면은 기존에도 요 2만 원 구간만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급등 흐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내려와서 이 2만 원 구간 오면은 지지력 테스트가 나옵니다. 이번에도 한번 급등 흐름 나오고 2만 원 구간 근처까지 왔는데 22,500원에서 2만 원 사이 정도라고 하면 여러분들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바닥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편안하게 지금 바닥 구간에서 이제 쓱 가져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선발대는 아니에요, 이 종목은. 대신 후발대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그냥 항상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실적이 좋잖아요, 여러분.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은 언제나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펠리클까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뭐 폭발적인 성장 한번 기대할 수 있는데 그거는 나오고 나서 생각 한번 해보고요. 자, 다음 종목은 AI 관련주입니다. 제가 반도체주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AI 쪽으로 눈을 한번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 코난 테크놀로지 요거는 좀 짧게 보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치고 빠지는 구간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권에 있는 이 종목 15,000원 이하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종목인데 전체적으로 제가 바닥권에 있는 종목, 밀려있는 종목, 이제 출발하는 종목 아니면 출발 직전에 급등 전에 종목들을 많이 소개해드리죠. 이런 종목들 한 주 한 주 모아가시는 것도 재미가 쏠쏠하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드리느냐? 여러분 제가 포트폴리오 100% 한 번에 딱 채워드린다고 해서 살 수 있는 분 지금 없을 겁니다. 현금 여유 있는 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종목 정리하면서 조금씩 분할로 매수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짧게 치고 가면서 5,000원 단위로 2만 원까지 볼 수 있는데 2만 원까지 가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만족스러운 수익률 나오겠죠. 15,000원 이하에서 샀다라고 하면은 그거 아니더라도 짧게 한 17,500원에서 18,000원 사이에서 정리한다 하더라도 20% 이상의 수익률을 여러분 편안하게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 같이 한번 보시고요. 이 코난 보이스 같은 경우는 저도 사이트 가서 한번 이렇게 열심히 한번 보긴 했는데 여러분들 AI 음성 변조 같은 경우 관심 많으시죠? 우리나라의 코난 보이스로 이제 군대에도 들어가고 뭐 육해공군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경찰청에서도 AI 서비스를 코난 보이스하고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LLM 시장, 초거대 언어 시장에서 AI 보이스 얘기 나올 때마다 핵심으로 들어가는 기업이니까 지금 실적이 조금 안 좋기는 해요. 예상보다 텍스트 쪽에서 이제 뭐 영역을 넓히는 데는 실패를 한 것 같은데 음성 쪽으로는 잘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정부에서 선택하는 정부기관에서 선택하고 군경에서 선택하는 이런 기업이다라는 정도 생각하시면은 안정적인 매출처는 나오겠구나 생각되시겠죠. 이런 정도를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MLCC 관련주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MLCC 같은 경우는 전자산업의 쌀이다라고 불리면서 과거에
과거에 반도체주의 동생으로까지 불렸었죠. 그래서 제2의 반도체다라는 얘기도 들렸었는데 지금 MSC 같은 경우도 반도체 쪽을 따라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7월 11일 반도체주가 고점 찍고 우리나라 시장 고점 찍고 휴식하기 시작했는데 그 뒤에 동생 종목이니까 17일까지 올라가긴 했어요. 일주일 정도 더 움직이다 결국에는 같은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IT 쪽 쉬고 있다라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지금 12만 원 전후에 지금 오늘도 이탈하면서 저점 찍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는 반도체주가 움직일 때 나는 반도체주 먼저 가는 거 못 잡았어요 하시는 분들 있죠. 그때 뒤늦게 현금 확보 되시는 분들은 이 MSC 관련주들 같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뒤따라 움직이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돈의 흐름이 이렇게 쓱 움직이는 섹터 중에 콘텐츠주가 여러분들이 한번 집중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뭐 덱스터 같은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곤 했었는데 그 종목이 먼저 선발대로 빡 치고 올라갔고요. 자이언트 스텝은 아직 움직인 게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넷플릭스 실적 잘 나왔죠. 최근에 넷플릭스가 이제 한동안 좀 어려움을 겪다가 심기일전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고객 수를 늘리고 있고 한데요. 뭐 부분 유료화나 이런 부분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좋은 소식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 관련주들 좋은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자, 자이언트 스텝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천냥봉 뽑아내고 휴식 구간이죠. 잘 쉬고 있는데요. 7,000원까지 잘 쉬고 있어요. 그래서 7,000원 전후 구간이면 여러분들 지금 다시 한번 진입해도 되는 구간이고 거래대금을 한번 실은 다음에 휴식 구간, 물림목 구간이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닥권일 때, 7,000원 아래일 때는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지만 언제 올라갈지 몰라요. 3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불안해서 매수 못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미 출발을 시작했다. 그리고 눌림목 구간이다라는 거는 이제 상승 초입 구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상승 초입에 누구보다 먼저 종목 포착하는 거. 이 VFX, 이 콘텐츠 관련 쪽에서 특수효과 쪽을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상승 초입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이 종목들을 바닥에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00원까지는 어렵지 않고요. 제가 볼 때 이거 16,000원까지만 가도 여러분들 지금 바닥에 2배 이상 가는 거니까 걱정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종목 아닌가 싶어요. 2배는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2배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여러분들 같이 관심 가져보시고요. 제가 이렇게 살짝 정리해드렸는데 이 모든 강의 자료는 제가 밴드에 올려드리니까 오셔가지고 확인하시고 오늘 제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세히 설명 못 드린 부분들도 분명 있어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 밴드에서 제가 또 올려드리고 영상 강의도 같이 올려드리고 공개 방송도 이제 추후에 진행할 거니까 그거 그대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림으로 보세요. 저점이죠. SNS텍, 삼성전기 저점이죠. 코난 테크놀로지 저점이죠. 자이언트 스텝 저점이죠. 돈의 흐름이 이렇게 저점인 종목 중에서 흘러 들어가는 거. 저점이라고 무조건 아니에요. 돈의 흐름이 저점인데 흘러 들어가는 종목, 흘러 들어가는 섹터를 보시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어렵고 시간 투자하고 힘들다라고 하면 이렇게 돈의 흐름만 보면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 말씀드릴 저는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AI 콘텐츠주 얘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께 단순히 좋은 종목을 제시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시점에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직관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이재선 파트너님입니다. 이런 공략 종목 이야기 그리고 종목을 잘 고를 수 있는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 지금 마지막으로 이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통해서 들어오시고요. 혹은 이제 문자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죠. 문자 샵 37715 이재선 이렇게 딱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요. 여러분 여태까지 해주신 강의 자료들,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 그리고 향후 이제 온라인 무료 방송도 진행하신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재선 파트너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감후 투자 코칭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